안녕하세요. 박사님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생활에서 또 연구할 때 방향성과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연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좀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방향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난번 대비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학생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 방향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이 자기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방향성이 있는지 아니면 방향성이 없는지 이걸 먼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향성이 분명한가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왔다 갔다 바뀌는가, 그리고 그게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분명한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대체로 바른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학생은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정답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의 방향성, 그리고 그것이 가는 방향이 그런 절차들이나 또 짚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대체로 바른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향성이 일관적인가 이런 부분도 확인 가능한데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게 대체로 바르지 않으면 방향성이 일관적이지가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어볼 때마다 달라지고 또 같은 대답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한 요 정도를 살피면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방향성이 분명한지 모호한지, 또 그렇게 가는 것들이 대체로 바른지, 또 그것이 일관적인지, 계속 바뀌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대비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것도 되게 명확하죠. 지난주까지 무엇을 했는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또 이번 주, 예를 들어 매주 만난다면 이번 주 그래서 진전된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 다음 주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나? 되었다면 계획을 잘 세운 거고 또 그 안에서의 대체적인 방향성이 또 어느 정도 맞았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제 그렇다면 그게 시간이 부족했는지, 뭐 예를 들자면 계획을 좀 과도하게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진행상에 어떤 문제나 이슈나 있었을 수가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좀 어려움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다른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못할 수도 있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방향성이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것이 아니었다라든지 예상치도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면 지난주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진행 사항이 있었는지 이것도 되게 금방 파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연구 계획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구 계획이라고 하면 논문 계획 썼을 때, 학위 논문 계획 썼을 때 그때만 우리가 연구 계획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뭔가 연구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계획 안에는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이 들 것인가 또 타임 테이블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구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한 많은 것들이
빠진 거죠. 그래서 연구 계획이 나왔다 그러면 많이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구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 세우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석박사생들 논문 계획서를 작성할 때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에게 그리고 선배들에게 좀 많이 지적도 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도 되게 힘들어 하는데요. 이 연구 계획이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깔끔하게 뚝딱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들을 이렇게 했듯이 계속 내가 뭔가를 읽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그 계획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계획 자체를 세우는 걸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뭔가를 쫙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음엔 얼기설기 채웠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다듬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연구 계획이라는 게 한 번에 정말 뚝딱 나오고 이렇게 쉽게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 자체도 좀 정성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다듬어 가고 해야 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계획이 나오면 다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성 정해졌죠? 내용 정해졌죠.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그 계획 대비 이제 그 계획 대비 이제 방향성은 어떻게 계속해서 명확한지 점점 더 명확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기간 동안 진행 상황이 있는지 그 안에서의 어떤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점검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계획이 있으면 그 기간상에 조금 단축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것대로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계획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써놨죠. 일주일에 10시간을 할 때 이것이 하루에 2시간씩 5일 하는 것과 하루에 10시간씩 하루를 하는 것, 이것의 차이가 어떨까? 네, 당연히 하루에 2시간씩 5일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겠죠. 사실 하루에 10시간을 하기도 힘들어요. 10시간씩 집중을 해서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이 옆에 돈 그림 이렇게 해놨는데 적음을 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적음도 그냥 적음이 아니라 적금을 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적금이라는 게 만약에 1년짜리 적금이다 그러면 첫 달에 내는 적금의 이율이 훨씬 더 많이 붙잖아요. 뒤에 마지막 12개월 차에 넣는 것보다 그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앞에 했던 것들이 꾸준히 쌓이는 건데 그것이 그냥 시간이 이렇게 누적돼서 그냥 이렇게 수치적으로 비례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앞에 공부했던 것들은 그 이율이 적금에 이율이 붙듯이 그렇게 이자가 붙는 거다, 많이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그냥 책 보고 뭔가를 익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다들 논문 처음 볼 때 논문 보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리고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좀 토로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정신적인 근육과 다른 근육을 저희가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다. 그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헬스 같은 거를 하면 헬스나 요가나 이런 거를 하면 운동을 하면 처음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날 뭐 한 2시간 운동하면 그 몸이 결리고 아파가지고 한 2, 3일 쉬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정말 계속 운동 안 하고 쉬어버리면 며칠 만에 다시 가면 또 처음 시작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운동에 적응을 좀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아, 나는 운동과 맞지 않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논문 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한 몇 시간 이렇게 막 논문 찾고, 그리고 논문 보다가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딘가에 막 헤매는 것 같고 어디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하루 바짝 하고 포기하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보면 또 처음 보는 것 같고, 이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운동 포기하는 거하고 그렇게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일정 시간을 두고, 그리고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대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풀타임은 좀 그렇게 하기가 조금 좋은데, 사실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드시죠. 일주일 10시간이라는 것도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저는 좀 잘 좀 이 정도는 그 풀타임들에게는 정말 적은 시간인 거고,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도 꼭 이 정도의 시간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내가 운동을 하듯이 정신적인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새벽마다 이제 아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가 2시간씩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여서 지금 1시간씩 하다가 지금은 30분씩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 공부하는 습관을 그렇게 하면서 들였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시간은 짧아졌지만 아침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루의 그런 루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꾸준히 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제가 연구하는 동안은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저의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학원 생활 또 연구하는 것 관련해서 좀 잔소리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방향성과 꾸준함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도 교수님 만나서 연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사실은 이렇게 포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결국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보시기에 방향성이 어떤지, 그리고 지난주 대비 무엇이 달라졌는지, 뭐 그게 꼭 매주 만나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지난번 만났을 때와 지금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게 저희처럼 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을 많이 보면, 또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 그게 또 금방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명확한 그런 확인 사항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을, 어쨌든 왜 계획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계획이 나오면 연구는 거의 다 된 거다, 그만큼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그만큼 신경과 정성이 많이 드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정성이 많이 드는,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함에 대해서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연구를 하시는 것이 평소에 선생님들께서 쓰지 않으시던 정신적인 근육을 새롭게 형성하고 그것을 단련하는 과정이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운동하듯이 새로운 기능을 익히듯이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연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